자, 수능 단기 특강이죠. 네, 수능 단기 기출문제 특강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데이 1의 1강에 2번 문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이 일단 차단한 등불이 하늘에 걸려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니은에 관련된 건데, 네, 공감각적인 표현인지를 좀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니은의 표현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피부, 예, 바깥에 스미는 어둠이죠. 바깥에 스미는 어둠인데 딱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을 일단 찾아야 되겠지? 일단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원관념인 것 같고, 피부 바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부는 기본적으로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들은 네, 촉각으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각과 시각을 놓고 봤을 때 얘가 원관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원관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공감각이라고 처리를 했을 때 이 표현 자체를 봤을 때 공감각 중에서 시각의 촉각화가 일어난 거죠. 예, 요거까지는 뭐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를 통해서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피부 바깥의 스미는 어둠 그 자체보다 지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네, 옆으로 좀 갈까요? 이 문제를 좀 설명했지만 옆으로 가보면 네, 여기 지문이 있고 바로 이 앞부분 여기 있죠. 피부 바깥의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 겪구나라고 하는데, 이 자체보다 요 시어라든가 식구에 대한 거는 앞이나 뒤를 좀 봐야 돼요. 앞이나 뒤를 봐야 돼요. 그래서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을 느꼈는데 여기서 이제 황폐한 도시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죠. 황폐한 도시의 이미지가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낯설고 외롭고 황폐한 도시에서 뭐를 느낀다고? 예,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이에요. 이 낯설은이라고 하는 것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죠. 여기에서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네,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고, 아우성 소리죠. 까닭도 없이 눈물 겪구나라고 하는 이 눈물 겪구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울적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소외와 고독을 통해서 이것이 슬픔으로 느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문제에서 물어봤었던 내용,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인가요?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보러 갈게요. 그래서 단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틀린 내용으로 정리해도 돼요. 예, 요거 정리하고 지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문제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살펴봤던 문제를 좀 보러 오면, 네, 여기로 오면, 자, 2번 문제인가요? 자, 공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인데, 자,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자,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여기까지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앞부분에서 저 거리감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표시해놨네요. 거리감이 좀 크게 느껴진다라고 할 때, 이 좁히고가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그럼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느껴지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면, 자,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네,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인데, 실질적으로 피부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피부 바깥, 예, 여기 있는 것 좀 활용할까요? 네, 피부 바깥이 현실 세계. 그 다음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상 세계인데, 요 전체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상 세계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이상 세계의 거리감을 오히려 높인다. 일단 있는 그대로 보면 이 거리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뭔가 낯설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낯섦과 플러스 어떤 네, 고독감을 지금 이야기한 걸로 봐서 좁히고 있다. 요게 틀린 거지. 이거 자체가 좀 느껴지지 않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실전 문제에서 풀게 된다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타당하게 볼 때 이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요거까지 같이 봐야 돼요. 네, 서술어까지 보는데 이 거리감을 좁힌다. 그러면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인데 시적 화자가 뭐를 추구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주제로 좀 써보면 어떤 네, 도시화
속에서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현대인의 고독감과 어떤 내 소외를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작가가 볼 때 저 소외와 고독을 추구하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뭔가 이상적이고 그리고 자신도 기쁘고 보람 있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고독감과 소외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내 화자의 어떤 내 추구하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 본다면 이 현실에 대해서 그럼 화자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 서로 소외감이 최소한 없어야 될 거예요. 고독도 없는 상태일 거예요. 어떤 기쁨과 보람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내가 도시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이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말을 이제 줄인 거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인데 현실은 내가 소외와 고독이에요. 다시 한번 현실에서는 소외와 고독을 느끼고 있는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소외와 고독을 느끼고 싶지 않아. 기쁘고 내가 도시인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으로서 어떤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 이런 것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 어둠이기 때문에 현실과 다른 거예요. 현실 대 어떤 괴리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괴리감이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괴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대상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괴리감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 거리감이라고 하는 말이나 괴리감이나 서로 비슷하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좁히고는 아니죠. 더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시적 화자가 도시화를 통해서 고독감과 소외,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감이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둘 사이에서 보면 거리감이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외와 고독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거리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에 소외와 고독을 느끼는 걸 봐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소외와 고독 안 느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4번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4번 문제로 넘어가면 자, 여기 4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거 말고 신경님의 농무와 그 다음에 유치한의 생명의 서가 있네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헷가닥하게 하는 요소들이 좀 있었죠. 자, 다시 가는 생명에서 나는 신경님의 농무예요. 일단 작품을 좀 살펴보기 전에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좀 체크해놓고 다시 어차피 문제 해결하러 와야 되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나 각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와 나는 가인데 여기에 특징이 뭐다? 달리. 그 다음에 여기 또 뭡니까? 가나 모두 이런 거죠. 모두는 좀 그렇다. 뭐뭐와 달리 부분을 좀 조심하자. 왜? 여기에서 가는 나와 달리니까 달리는 차이점이에요.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니까 대조예요. 다름이라고 할게요. 가와 나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 대상은 뭡니까? 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여기서는 나를 판단하는데 얘만으로 정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나나 가를 또 봐야 된다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자, 가는 청각적 심상, 핵심은 요거네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 키워드는 청각과 속성입니다. 청각과 속성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가와 나에서 나타나는 건데 주로 나타내는 걸 이제 좀 정리하다 보면 가는 여기 좀 따로 정리해야 되면 가는
옆에다 쓸게요. 자, 여기서의 가는 시각과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두움 방금 했었죠? 그런 것처럼 네, 가는 촉각적인 이미지가 있고 나는 역시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으면서 날라리를 불거나 해서 네, 청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바로 뭡니까? 백일이 불사신처럼 장렬하고 태양이 뜨겁게 내려져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시각과 촉각이 주제를 형성하는 주된 감각이었고 나에서는 청각이죠. 농물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날라리를 불고 꽹과를 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청각입니다. 그래서 가는 청각적 심상으로서 속성을 드러냈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보니까 가가 촉각이에요. 그래서 가는 요거 X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요 달리자를 빼면 청각적인 심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청각이 가능하지만 가는 청각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좀 파악해야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찾아서 그렇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네, 5번 선택지를 보면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서 자, 두 공간 모두 자, 탈속성, 속세를 벗어나는 겁니다. 요거 탈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세를 벗어나다, 현실을 벗어나는 거죠.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인가요? 자, 화자의 동경,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시적 화자가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가나로 봐야 되겠죠. 자, 가는 인간의 본연의 자태라고 해서 인간 본연의 자태를 자태에 대한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싶어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나 부분은 뭡니까? 농무니까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슬프고 원통한 거죠. 네,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와 나는 모두라고 했어요. 탈속성을 내세워서 탈속성이 나에 있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상향인데 어떠한 이상향이 나타나 있지? 네, 어떠한 이상향이 나타나 있지? 탈속성이 네. 어떠한 이상향일까요? 아마 그 농사도 잘 되고 그런 건데 이상향까지는 건들 수가 없죠. 이 탈속성에서 나 부분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 부분은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현실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벗어나지 않은 거죠. 현실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나 부분은 탈속성이 되지 않아요. X죠. 그래서 지금 살펴봤던 3번과 5번의 선택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자, 대꾸의 방식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대꾸의 방식인데 요거는 이해됩니까? 네, 대꾸법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시상을 마무리해서 여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4번에서 나는 가와 달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나에서 그럼 어떤 겁니까?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깃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라고 하는 그 거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 부분에서 대꾸의 방식은 뭐뭐 할 거나 라고 하는 요겁니다. 이 거나가 대꾸법을 형성하고 있고요. 시상을 마무리해서 시상이 마무리됐다는 건 끝났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끝나는 부분을 봐야 돼요.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끝나는 부분인데 나의 끝나는 부분 보니까 뭐뭐 할 거나 뭐뭐 할 거나로 마무리해요. 여운을 주고 있나요? 네,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반어적이다 또는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하죠.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네, 현실 비판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완성적인 결말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운이 느껴진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나만 따져야 되니까. 자, 나만 따져야 되니까 가와 달리라고 하는 거니까. 네, 가에서는 그죠? 네.
달리라고 하는 것에서 가에도 대꾸법은 있을 거예요. 뭐뭐하거든 뭐뭐하리라 해서 가는 뭐뭐하거든, 그죠? 뭐뭐하거든 뭐뭐하리라 이 부분이 대꾸법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리라고 하는 것은 이 대꾸법이 아니라 이 시사 여운을 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나에서는 뭡니까? 가에서는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달리가 맞아요. 뭘이라는 것은 여긴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봐도 4번은 괜찮다. 그죠? 네. 그리고 농무에서 이제 공간적 탈속성이 있느냐, 이상향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표현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정답은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공간적 탈속성 요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상향에 대한 어떤 화제의 동경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나에서 공간적 탈속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문으로 넘어가서 다른 걸로 한번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문학 데이 1 부분에 농무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문학 데이 1, 네, 여기죠. 바로 여기입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라고 하는 신경님의 농무. 문학 교과서에서도 수록이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지워도 되죠? 네, 지워서 한번 살펴봅시다. 비교적 좀 긴 거지만 좀 빠른 스피드로 좀 살펴볼게요. 사이드 날개 칸에 있는 내용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된 거를 좀 한번 봅니다. 공간의 탈속성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는 공간의 이동이 주로 내신형으로 많이 물어봐줘요. 징이 울린다, 망이 내렸다, 뭡니까? 네, 청각적인 이미지죠. 네, 여기에서 징이 울린다, 청각, 그 다음에 요거 시각적인 배경묘사, 감각적인 배경묘사를 통해서 농무가 끝났다. 쇠락한 농촌 현실을 어떻게 된다? 감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감각적 제시 또는 감각적 표현, 감각적 묘사라고 얘기하죠.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달린 가설무대, 텅 빈 가설무대, 예, 그런 느낌이 들죠. 구경꾼이 돌아 나온 텅 빈 운동장인가요? 네, 세모치고 1번 먼저 들어갑시다. 허탈감으로 가득 찬 농촌의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요거는 네, 공간의 이동, 네, 탈속성이 아니라 속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이동, 첫 번째로 보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현실 세계죠. 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라는 것.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해서 이 분이 중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장을 한 모습, 분노가 깃든 얼굴 표정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얼굴로 시각적이죠.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라고 해서 네, 소주집인가요? 네, 세모치고 2번 공간의 이동이죠. 탈속이 아니라 공간의 이동일 뿐이에요. 현실적인 공간 내에서 이동을 한 거죠. 소주집.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오케이, 세모치고 별표 2개. 답답하고 고달프게는 네, 현실 상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고, 현실 상황이 답답하고 고달파요. 농촌의 현실이겠죠. 원통하다, 정서를 여기에서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 끝났죠. 정서를 직접 제시해서 뭡니까?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꽹과리를 앞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하는 거죠.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를 뿔해서 네, 장거리도 볼까요? 공간의 이동이죠. 텅 빈 운동장, 소주집, 장거리로 갔어요. 공간의 이동입니다. 여기도. 공간의 이동 넘버 3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벼락에 붙어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해서 쪼무레기, 처녀의 요게 바로 뭡니까? 젊은 노동력이 왕성한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네, 황폐한 농촌 현실이 암시되고 있는 겁니다. 황폐한
농촌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노동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청년층 인구들이 다 떠났다고 봐야 되겠죠. 처녀애는 뭐 젊은 사람 아닌가요? 근데 노동력이 있어서 처녀애들이라고 할 때 킬킬대고 웃는 걸로 봐서 농사 짓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름달은 밝아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자, 보름달은 밝아 시각적인 이미지죠. 꺽정이처럼 울부짖고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시각적인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해되지만 해서 꺽정이는 다 알죠. 조선시대 때 의적이라고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꺽정이는 현실 비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현실 비판적인 또는 저항적인 인물이었고요. 훔친 물건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의적이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 서리미는 뭡니까? 꺽정이와 같이 농민봉기를 일으켰던 인물인데 결국 임꺽정이 목을 들고 관군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나쁜 새끼죠. 간신을 상징합니다. 서리미처럼 해해되지만 해서 요거 간신의 이미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냉소적인 어조 또는 조롱적 어조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에서 우리 옛 역사를 좀 들춰내면서 결국 뭡니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현실에 대한 태도가 암시되고 있는 거죠. 비판적인 거예요. 냉소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을 소환하니까 뭡니까? 산구석에 처박혀 발부동친들 무엇하랴? 자, 산구석은 농촌이라고 보겠습니다. 농촌 또는 산촌이겠죠? 발버둥친들 무엇하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서리법이죠. 서리법을 통해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나타나는 거죠. 왜? 차별이야. 바로 나오잖아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에서 요거 모순된 현실 암시죠. 모순된 현실 암시. 지금 현실 안에서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옆에 얘기나 맡겨두고 농사 포기했다는 얘기죠. 쇠전을 거쳐서 쇠전이 몇 번입니까? 4번일 거예요. 공간의 이동 세 번째죠. 네 번째죠. 공간의 이동 4, 도수장, 도살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머리를 자르는 도수장에서 공간의 이동 5번째. 와서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아니, 짐승들 죽이는 속된 말로 우리가 고기를 좀 맛있게 먹긴 하겠지만 신명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반어법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내면적인 심리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아까 울분이라고 했죠? 아니면 원통함이다라고 했죠? 울분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뭡니까? 신명이라고 신난다라고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단어적인 표현이에요.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한 다리를 불고 날라리를 불거나 해서 거나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돼서 대꾸법이죠. 할 거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꾸법 플러스 완벽하게 시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미완성이죠. 결말이. 미완성 결말 또는 미완성 마무리라고 할게요. 미완성적인 마무리를 통해서 당연히 여운이 좀 더 높아질 거예요. 왜? 이 여운이 있다라고 하는 독자가 자유롭게 상상하는 거예요. 독자의 어떤 자유로운 생각과 추가적인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작품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문제로 좀 돌아가 볼까요? 이러고 나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로 돌아가 보면 아까 우리가 좀 봤던 그 문제를 좀 보면 이게 아닌가요? 네, 요건가요? 그래서 문학이죠. 이 문제로 보면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보는 거예요. 이제 5번에 대한 것을 좀 더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탈속성인가요? 속세를 벗어나나요? 요게 문제가 되죠. 아니, 이게 탈속성인가 아닌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나 부분에서는 현실 내에서 요 탈속성을 봤을 때 나에서는 내 현실에서의 공간 이동만 나타나는 거죠. 공간 이동은 있지만 이거는 있어요. 그러나 탈속성은 없어요. 속세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자, 뭐 청산별곡처럼 바다로 가자, 뭐 아니면 뭐 산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마무리 할게요. 자, 수단기문이죠. 네, 수능 단기 특강, 단기 기출 특강, 네, 문학 파트에서 데이 1입니다. 그래서 수능 단기 기출 특강이고요. 기출 특강이고 그 중에서 데이 1의 두 번째 지문이죠. 4번과 6번 중에서 지금 질문 들어왔던 것이 5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5번 이렇게 좀 써놓고 시작할게요. 일단 그 두 개 작품이 있는데 신경님의 농모와 그 다음에 유치환의 생명의 서가 나란히 있습니다. 지금 문제 풀고 나서 아마 이걸 받았을 거예요. 첫 번째 가 작품은 유치환님의 생명의 서입니다. 생명의 서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어떤 내용을 썼다. 생명에 대한 서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서술이다? 그럼 무엇을 썼지라고 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저 연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의 지식이 한마디로 나의 논리적인 지식들이 독한 회의라고 하는데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란 뜻이에요. 자, 나의 지식들이 의심을 하지 못하고 해서 요거 의심이란 뜻이죠. 같이 표시할게요. 내 또한 애증의 삶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라고 해서 삶의 사람과 증오,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이겨내지 못하고 병든나무처럼 뭔가 내적 갈등에 빠진 거죠. 어떤 내적인 혼란과 갈등에 빠진 시적 화자를 상징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부대낄 때라고 하는데 내 생명,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의 근본적인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본연의 모습, 한마디로 본질이라고 보면 될까요? 인간의 본질을, 그죠? 본질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근본적인 것이 흔들흔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한마디로 여기까지 보면 시적 화자는 내적 갈등에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내적 갈등에 지금 빠져 있구나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도 됩니다. 그러면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인데 이 아라비아 사막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라비아 사막이 나왔지? 깨달음의 공간이에요. 아주 힘든 공간이긴 하지만 자기 대결, 한마디로 내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공간이라고 봐야 돼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란 내용이죠. 나를 심하게 채찍질하듯이 몰아붙이는 공간이에요. 그 가운데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적화자는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연으로 좀 가죠. 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인데 이 아라비아 사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100일의 불사신이 장렬하고 해서 100일이라고 하면 태양이 짱짱짱짱 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모죠. 아라비아 사막의 속성인데, 자, 여기에서도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아라비아 사막의 특징인데 생명력과 멸망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자라게도 해요. 그런데 너무 햇볕이 강렬하면 말라 죽기도 하죠. 그래서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갈 때 요거는 1번으로 좀 잡아놓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사막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사막의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극한의 아주 힘든 위기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게 극한의 공간이라는 내용이죠. 그게 불사신같이
내려쬐고 일체의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이라고 그랬는데 자 영겁의 허적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적막하는 거죠. 그래서 영겁 오랫동안 영원히 허적이에요. 네, 허적 요거 세모 쳐서 요건 색깔 바꿔서 두 번째로 허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다. 한마디로 고요한 거죠. 아라비아 사막이 막 댄스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러지 않은데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짝짝 내리치고 네, 고요하고 적막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밤마다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는 13 것인데 고민과 방황이 바로 어떤 내 깨달음의 과정에 있는 모습이에요. 과정에 있는 누구의 모습? 화자의 모습이죠. 네, 화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앞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내적 갈등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적 갈등이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의 과정에 있는 화자의 모습은 계속 괴로워하고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 회의하고 있다. 계속 의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햇볕이 내리쳐서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고요하고 적막한 그 공간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라고 하는 마지막 3년으로 좀 가죠. 네, 3년으로 가면 자, 지금 시적 화자가 사막으로 왔을 때는 당연히 여러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독한 거죠. 네, 3번인가요? 아까 앞부분에서 열사, 그죠? 네, 한마디로 백일이 불사신해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고 그 다음에 허적, 굉장히 고요한 가운데서 나 혼자 외로운 거죠. 요거는 화자의 현재 처지일 겁니다. 옷자락을 나베끼고 호울로 시적 허용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시적 허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랑 같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의 어떤 개인적인 면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울로가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시적 허용이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 별표 2개 쳐야 되죠. 운명처럼이라고 하는 건 필연성이에요. 네, 필연적 절대적이라는 뜻인데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된대요. 자, 여기서의 나는 어떠한 나입니까? 시적 화자가 그렇게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인간 본연의 자, 한마디로 인간의 본질이겠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다라고 규정짓고 싶었던 거죠.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체, 여기 바로 설명하고 있네요. 어렵지 않게. 원시의 본연한 자체, 인간이 내추럴하게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 모습이겠죠. 그 본연한 자태를 어떻게 합니까? 배우지 못하거든 하는데 이제 자, 여기에서 이 원시의 본연한 자태가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걸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시적 화자가 깨닫고 싶은 거예요. 네, 추구하는 최종 목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이겠죠. 그래서 요거 본연의 자태니까 요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로구나. 그래서 이 본질적인 모습을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해서 후회와 한이 남지 않는 백골을 쪼이리라 해서 요 백골을 쪼이리라 죽음을 불사하는 거죠. 그래서 네,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요거 말은 뭡니까? 시적 화자의 의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의지를 갖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 나는 또라이처럼 어디로 간다? 사막으로 간다. 나는 그렇게 해야 깨달을 수 있나 보죠. 좋게 깨달으면 좀 안 되나?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깨달으면 진지하게 생각하고 막 있는 것 같은데 나를 곧 극한의 공간으로 내몰아. 옛날 우리 종교인들이 신의 뜻을 듣거나 또는 종교적인 수행을 위해서 아주 힘든 고독과 고난의 길을 갔던 거죠. 우리 석가모니가 그랬었고 예수님도 그랬고 마호메트도 그랬었고 그런 어떤 선지자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종교적인 성향과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역설적인 내용이 있어요. 표현상의 특징에서 다른 건 잘 모르다는 역설적이에요. 아니 깨달음을 얻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극한으로 몰아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 논리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사의 끝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를 내몹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4번과 5번 문제를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그 4번과 5번 문제를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거 아닌가요? 네, 요거 아니고 다른 걸 좀 띄워서 그러면 뭐지? 예, 여기 있군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교재들 쭉 넘어가서 현대시 데이원의 4번과 5번 네, 여기 좀 넘어가 있네요. 여기 이 부분으로 한번 좀 봅시다. 일단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물어보고 있나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죠. 요거는 아마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5번 먼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니까 자, 가의 나와 기역 미음의 관련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역이 병든 나무, 니은이 영겁의 허적, 그 다음에 디귿이 열렬한 고독, 니을이 원시의 본연한 자태, 그 다음에 미음이 회한 없는 백골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그 용어들을 좀 써놓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작은 따옴표처럼 해가지고 여기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뭔지 옆에 나란히 있으면 판단하기는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기역도 뭔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기역의 병든 나무입니다. 요건요. 네, 병든 나무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건지 따져봐야 되는데, 자, 극복해야 할 모습을 빗대어 표현했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일단 네,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네, 직유법이죠. 병든 나무니까 극복해야 될 자신의 모습인데 요건 어떤가요? 일단 시적 화자는 뭔가 깨달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건 뭡니까? 병든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이다라고 봐야 돼요. 진짜 막 나쁘게 네거티브하게 병든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시름시름 앓는 병든 나무처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내적 고뇌를 여기서 보면 내적 고뇌라고 되어 있죠. 이 내적 갈등, 내적 고뇌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괜찮다는 얘기죠. 네, 괜찮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1번. 다음에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또 판단할게요. 그래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 네, 대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여기서의 나는 뭡니까? 여기서 미리 설정하자면 여기서의 나는 본질적인 자아겠죠. 네, 본질적인 자아의 모습이라고 봐야 될 거야. 그래서 나와 대비된다. 이것도 괜찮아요. 네, 동그라미 2개 가져갔어요. 다음에 니은은 어떤 단어인가요? 자, 니은은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세요. 니은은 영겁의 허적입니다. 영원한 고요함이죠. 영원히 고요한 것. 네, 영겁의 허적이 바로 니은인데, 텅 비어서 고요해요. 적막감이에요. 어떤 것, 자,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 괜찮을 것 같아요. 고요하니까. 왜? 여기는 어디다?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는 아라비아 사막이죠.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네, 소멸 또는 무, 또 고요함, 침묵이죠. 네, 고요함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극한 상태가 괜찮아요. 그 다음 하나 더 판단 들어가야 되죠. 평범한 문제가 같지만 2개를 판단해야 돼요.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이다. 요게 문제인가요? 자, 본질적인 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요. 그래서 본질적인 자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 네, 조건이 맞죠. 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극한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 나의 본질적인 모습,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기 위한, 깨달음을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면 그 노력하는 조건 요소로 볼 수도 있다. 괜찮아요. 이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난도 있게 나왔었죠. 다음, 디귿. 디귿은 어떤 건지 또 본문에서 확인하고 체크해 보세요. 디귿은 열렬한 고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열렬한까지는 뭐 별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기 고독자를 보면 고독이라고 하는 건 혼자 있는 거죠. 근데 고독을 나타낸 것 바로 됩니다. 예, 바로 동그라미 쳐도 되겠죠.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자 여기 볼까요? 고독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의 요소예요. 근데 그걸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거의 괜찮은 것 같은데. 자,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하는 부분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절대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서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뭘까요? 그래서 벗어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 요게 좀 문제가 되겠죠? 네. 자, 다시 한번 보면 요 고독을 열렬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을 나타낸 것이다. 표면적으로 오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조건이에요. 네, 깨달음의 어떤 통과 의례적인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저런 고독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벗어남으로써 벗어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 요건 아니죠. 고독에서 벗어남으로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나면 나에 도달할 수 있다? 예, 아주 매력적인 말인데 요거는 뭡니까? 열렬한 고독은 통과 의례적인 과정이죠. 예, 통과 의례적인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조금 벗어났어요. 요건 약간 물음표. 고독을 벗어나는 건 알겠지만 특히 어느 부분 나에 도달한다. 요 부분에서 통과 의례적인 과정일 뿐 나에 도달하는 거 여부까지는 좀 너무 많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수련 과정. 예, 깨달음을 위한 노력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나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좀 물음표가 들어가요. 예, 난이도 있네요. 다음 리을 부분으로 또 넘어가죠. 자, 리을 부분은 우리 지문에서 원시의 본연한 자태라고 되어 있어요. 요 문제가 바로 가작품, 생명에서의 어떤 주요 핵심 어들을 다 건드렸네. 이걸 잘 풀 수 있다면 나머지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다시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 그죠? 네,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이게 본연의 자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본연의 자아라든가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이나 같은 말이네요. 네, 같아서 본래적 동그라미 돼요. 다음,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준다 해서 나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 이건 그냥 바로 동그라미 통과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가장 없는 거고. 다음 미음은, 자, 미음도 어떤 단어인지 옆에 붙여놓고 한번 보자. 자, 회한 없는 백골이에요. 후회와 한이 없는, 뭔가 내적 갈등을 벗어났나? 네, 백골. 근데 백골은 죽음의 이미지거든, 우리가 볼 때. 네,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오케이. 네, 죽음과 관련된 내용에 요 백골이 그러하죠.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자, 화자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화자의 의지. 아까 본문에서도 설명했죠. 이건 바로 동그라미죠. 오히려 이상한 것은 1, 2, 3번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 문제에서 어떠한 것이 내가 어떻게 판단을 했었는지 그것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바로 4번, 5번은 아마 쉽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1, 2, 3번에서 특히 2번과 3번이 헷갈렸을 거예요. 어떤 요소가 헷갈렸었는지 체크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질문이 들어와서 4번도 올라가는데, 자, 4번 같은 경우는 두 작품에 대한 비교예요. 이거는 가장 나중에 뒤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고 나서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인은 몇 번으로 생각했어요? 요거를? 5번이요? 네, 그럼 5번을 왜 생각했는지 그것도 좀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었다라고 여기 좀 적어놨네요. 그러면 지문을 또 다시 지금 생명서가 가장 좀 어려운 편이고
해서 요거를 좀 했는데 지금 신기영님의 농무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농촌에서 농무 같은 경우에서 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체크한 것처럼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죠. 본연의 모습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 나라고 하는 작품은 뭐였습니까? 어떤 불합리한 농촌 현실이 있죠. 네, 불합리한 또는 모순된 거죠. 불합리한 농촌 현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농무를 칠 정도로 울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울분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간단히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적절한 걸 골라야 되는데, 자, 그럼 가에서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인데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뭐가 있을까요? 가에서 사막으로 가니까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계절과 분위기라고 하는 건데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는 조금 그래요. 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백일이 장렬하는 어쩌저쩌고 하는 이 부분은 아라비아 사막의 극한의 공간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아라비아 사막의 극한의 상황을 나타낼 뿐 계절과 무관해서 요거는 사막의 극한 상황을 상징한다. 극한 상황을 상징하는 거. 해가 쨍쨍 내리쬐는 거죠. 그 다음 나의 농무에서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 요 표현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어긋나 있죠. 바로 뭡니까? 전등과 보름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밤에서 낮으로가 아니라 저녁에서 밤으로 시간이 변하게 됩니다. 저녁에서 밤으로 시간이 변하게 되죠. 저녁은 뭡니까? 전등이 있고요. 전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밤은 뭡니까? 밤은 보름달이라고 지금 보름달이라고 지문에 있을까? 이걸 통해서 시간의 변화는 낮에서의 밤, 요게 틀렸죠. 구체적인 시간, 요런 부분들을 순서를 조심해야 돼요. 대상의 이면을 보여준다, 사물의 속뜻을 보여준다, 그것까지 판단 안 해도 되죠. 다음. 이제 3번, 4번, 5번은 가나 두 개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데, 가는 나와 달리 해서 어떤 단어들을 조심해야 된다? 요 달리라고 하는 요런 단어들을 조심해야 돼요. 가는 나와 달리 가와 나가 서로 다르다. 차이점이 난다는 얘기죠. 자, 청각적 심상 요 키워드가 있고 속성을 표출했다. 요 단어를 판단해 보면 됩니다. 그죠? 청각적 심상인데, 자, 최종적으로 보면 나는 요거 해당되는 게 맞는데 가가 해당이 안 되죠. 왜? 가는 시각과 촉각적인 이미지로 다뤄져 있을 거야. 시각과 촉각적인 심상이 주를 이루고 있고 나는 시각과 청각이에요. 그래서 시각과 청각인데 둘 다의 공통점이 시각이라고 본다면 가는 촉각, 나는 청각 요거죠. 그래서 청각적이니까 나와 달리라고 하는 요 말이 틀립니다. 자, 가는 자 한번 볼까요?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 가는 촉각적 심상에서 여기 촉각적인 심상을 활용해서 사물의 속성을 표출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촉각적 심상 어디 있습니까? 백일이 불사신처럼 장렬, 태양의 뜨거운 빛이 느껴지는 게 이미 촉각이에요. 그죠? 태양의 어떤 따가운 빛은 촉각입니다. 빛을 보면은 시각이겠지만 그 뜨거운 태양볕이 장렬한다라는 건 촉각적인 이미지로 봐야 되겠어요. 다음에 4번. 나는 이제 나에 대해서 물어보죠. 나는 가와 달리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우리 수능형에서 이렇게 뭐뭐와 달리가 있는 것들을 좀 유심히 잘 보자. 여기에서 함정을 파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하기 순간 헷가닥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꾸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꾸법이 있는지 그걸로 마무리를 했대요. 연을 주고 있는지 해서 나만 확인해도 될 것 같고 가도 보면 백골을 쪼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가. 시삭이 그냥 마무리됐네. 가와 달리니까 가는 마무리됐으니까 가에서
달리를 쓰는 거는 괜찮아요. 요거 통과, 달리 통과. 그 다음에 대꾸법이죠. 나에서 대꾸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에 대꾸법이 있나요? 나엔. 가에서는 뭐뭐 하거든 뭐뭐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는데 나는 뭡니까? 맨 마지막에 한 다리를 들고 날다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라고 해서 거나 부분이 있어요. 대꾸의 방식이 뭐뭐 할 거나 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대꾸의 방식이에요. 거나 부분을 통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시상 마무리가 끝부분 본 거예요. 여운을 줄 수 있나요? 그렇죠. 여운을 줄 수가 있죠. 앞부분에서 비료값도 안 나는 농사 따위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니까 충분히 정서적인 여운을 줄 수가 있어요. 예,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 가장 적절한 거니까 100% 딱 이거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도 이게 가장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 가와 나는 모두라고 했어요. 예, 모두 요거 조심해야지. 둘 다 100% and죠.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속세를 벗어난 겁니다. 탈속성이라고 하는 건 속세를 벗어났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벗어남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은 이상향을 추구하는 거죠. 가는 인간의 본연한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가는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상적인 것은 가는 동그라미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근데 나는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불합리한 농촌 현실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나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상향 나에서 안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요것도 틀린 걸로 봐야 되겠죠. 틀린 부분들이 다 한 군데씩은 분명히 보이고 3번에서도 요거 순서 뒤바꿔서 틀리고 정답을 남겨도 되겠네요. 확정 짓지 않더라도. 그래서 4번으로 가면 되죠.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두 작품에 대해서 표현법 부분을 보고 해당 표현법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른 효과까지도 판단하는 거죠. 자, 일단 데이1에서의 질문사항,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